이번 시간은 제7강 행정행위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관부터 해서 이제 실효까지 쭉 보도록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행위 부분은 실효까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관도 항상 시험에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효력, 요거 관계에 대해서도 종종 좀 난이도 추정 문제로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행정행위 부관. 여기 보시면,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주된 행위에, 그죠? 주된 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다우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보시면, 자, 우리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종성을 그 내용으로 해요. 독립성이 없습니다. 단, 부담을 제외하고, 이게 진짜 키 포인트죠. 여기, 예. 부담 제외하고요.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 부종성을 그 특징으로 함으로 독립성이 없습니다. 다만, 자, 중요하죠. 다만, 부관 중에서 부담 많은 주된 행정행위의 부종성이 약하며, 부종성이 약하며, 그 독자성이 있어서, 독립해서 행정쟁송이나 강제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됐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관 중에서 부담만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다시 한번,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어서, 그 독립성이 강해요. 그래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독립된 행정쟁송이나 강제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담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인데, 자, 여러분들, 법적 근거인데,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를 제외하고는요, 법률이 근거 없이도 다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 법률이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시면 유일하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만큼은 재량행위에서도 이렇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를 부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법적 근거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주된 행정행위죠? 여기다가 우리 행정청이 부관을 갖다가 종된 규율 또는 종된 행정행위로 부과해야 돼요. 행정청이 의사표시에서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입법의사죠. 입법의사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행정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요 내용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관의 종류를 보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부관의 종류. 자, 먼저 부관의 종류 뭐가 있는가 하면, 자, 먼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아니에요. 기한. 그 다음에, 자, 부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 네 번째. 철회권 유보. 자, 용어를 익힙니다. 부담, 철회권 유보. 이어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나오죠. 일부 배제. 그 다음에 부담이 유보 나와요. 부담이 유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 내용도 가끔씩 나오는데, 수정부담이 있어요. 수정부담. 수정부담은 부관성이 부정돼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수정허가라고도 합니다. 수정부담, 수정허가. 자, 우리가 이어서 다시 앞으로 가죠. 먼저 조건 보세요. 이 조건 보시면, 자, 먼저 용어를 이제 늘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조건 보시면 여기는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자,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 성부에 매이게 하는 행정행위 부관을 말한다. 행정행위에 조건이 부과되면 그 조건인 사실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은 행정행위 효력은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됐죠. 자, 행정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종류 볼까요? 정지 조건과 뭐가 있다? 해제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 뭐가 있다? 또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은 봐보세요.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맞죠? 자, 이거 갖다가 이런 쉽게 효력 발생 조건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같이. 쉽게.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경우 효력 소멸 조건, 효력 소멸 조건을 효력 소멸 조건 요걸 갖다가 용어를 같이 이렇게 대치시켜서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정행위 효력이 이건 조건 성취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조건 성취됐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이미 행정행위 효력이 요역에 발생해 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로부터 행정행위 효력을 장래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정지 조건도 마찬가지로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어서 기한을 보도록 하죠.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이 아니에요. 기한이에요. 자, 행정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 발생해 매이게 하는 행정행위 부관을 말한다. 조건과의 구별, 기한은 장래의 사실이 도래가 확실해요. 하지만 조건은 장래의 이 사실이 도래하는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종류, 기한의 종류 보시면 확정 기한과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이 있습니다.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죠.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 또는 효과의 발생에 관한 기한이죠. 2017년 3월부터 허가한다. 3월 5일부터 허가한다. 그러면 3월 5일부터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죠. 종기는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에 관한 기한입니다. 2017년 12월 30일까지 허가한다. 그럼 30일까지 그죠? 허가한다니까 12월 30일 경과가 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 사유, 효력 소멸 사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다 불확정 기한 보세요. 불확정 기한. 자, 죽을 때 등과 같이 도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이다. 여러분들 이 죽을 때 사람이 사망은 여러분들 기한이에요. 다만 그 도래 시기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사망합니다. 나면 다 소멸하죠.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언젠간 사망해요.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도래 시기만 몰라요. 우리 도래 시기만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이 불확정 기한이에요. 사망시까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간단히 보셨죠? 이때 여러분들 다른 건 필요 없고 종기와 관련돼서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실효사유예요. 실효사유 종기. 자 여러분들 실효사유인데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앞에서 보신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도 조건 중에서 해제 조건과 이 종기, 기한의 종기는 실효사유임을 꼭 아셔야 돼요. 철회 사유도 틀립니다.
실효사유다. 중요해요. 종기도래가 행정행위 효과의 절대적 소멸 원인이 되느냐의 문제. 자, 일반적으로는 종기도래에 의해서 행정행위 효력은 일단 소멸되므로 예를 들면 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소정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새로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적당하지 않은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 자, 종기도래는 행정행위 효력이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으로 봐야 한다. 갱신기간으로 봐야 하고, 혹시 조건이 존속기간과 갱신허가는 같은 말이에요. 그냥 존속기간만 나오면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부담을 보죠. 드디어 부담을 봅니다, 여러분들. 부담을 보는데, 이 부담, 여기 보세요. 행정행위 주된 내용에 부과하여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자, 부담이 부관성, 부담은 과연 부관이라는 성질을 가질 수 있는가?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종래다루서. 부관의 개념을 행정행위 효과 제한에만 의미를 갖다가 두는 입장이죠. 자, 종래다루서는 부관이 뭐냐?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 부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보시면 종래다루서를 한다면 부담의 부관성은 부정돼요. 소극적이다면 부정을 말하고 적극적이다면 긍정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담만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관의 개념을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의 제한에만 의미를 두는 종래다루서를 한다면 부담의 부관성은 부정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다루서를 한다면, 자, 현재의 다루서, 요거는 내용을 조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현재의 다루서를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주된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좀 수정을 해야겠어요. 요 내용은 이렇게 제가 쓰는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주된 행정행위인데, 여기에 이제 부관이죠. 부관인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관인데, 이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 법적 효과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 있고,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행정이 법적 효과를 갖다가 전혀 제한하지 않고 단지 의무만 부과하는 부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관 중에서 부담만 유일합니다. 이 법적 효과 제한 있죠? 그 나머지 부관이에요. 나머지 부관입니다.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이에요. 이렇게 돼요. 나머지 부관.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면 이 부담만,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의 이 부종성이 약해요. 이 부담은 부종성이 약해요. 부종성이 약해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서 이 독립된 행정행위니까 이 독립된 행정행위 이 부담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된 행정쟁성,
주된 행정인을 빼고 이 부담만 독립된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상 강제, 독립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행정상 강제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한 부담의 의무 불이행이 있다. 이렇게 하면 주된 행정행위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어요. 주된 행정행위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사유가 돼요. 처리 가능합니다. 이게 부담 특징이야. 왜냐하면 이 부담은 이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된 행정행위는 완전히 유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 부담과 주된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불가분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성 인정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과는 어떨까요? 나머지 부과는 요거와 이 부과는 주된 행정행위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예요. 띄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부과는 이게 독립된 행정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과는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고 또 나머지 부과는 이유로 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할 수도 없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딱 이거 나머지 부과는 어떠냐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몽땅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 한 가지만, 요 내용인데, 여기 이제 부담인데, 이렇게 해서 부담 자체를 독립된 행정소송을 보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한 것은 부관 중에 부담만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관부 행정이 즉 부담부 행정에서 이 부담만 딱 띄어서 우리 취소소송은 종류가 전부 취소 소송이 있고 행정행위 중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이 가능해요. 전부 취소 소송, 일부 취소 소송이 인정되는데 일부 취소 소송 가능하죠. 진짜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해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하자가 어디만 있어 지금? 하자가 흠이 여기 그죠? 이 부관에만 있어요. 부관에만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에 하자 있잖아요. 일부에 하자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관부 하자 전부가 아니라 여기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만 하자가 있다고. 일부에만. 그러면 나머지 부관부 하자에서 부관에만 일부에만 하자 있을 때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대상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해놓을게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인정할 것인가? 자, 다섯설 긍정, 판례 부정. 판례는 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우리 다우설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은 도종성이 강해서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행정소송, 취소소송이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하자가 부관 일부에만 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이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이에요. 진짜 일부 소송이 아니죠. 이거 다르죠. 근데 판례는 안 된다.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성의 대상으로 하고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가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진적 일부 취소. 취소성의 대상으로 전부를 하고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대상하고 판결 과정 중에서 판결로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우설 부진적 일부 취소성 긍정, 판례는 부정. 몽땅 부관부 행정의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그럼 이 내용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 됐죠? 일단 보고, 지금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부담 내용 보셨고, 이제 보셔야죠. 일단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요 내용을 한번, 쭉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권의 위보, 요거 좀 내용 다 설명 다 드렸어요.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개념하고 주요 그 체계만 보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봅니다. 본 강의 할 때 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개념만 체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익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약간 간략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부담 봤고요. 차례권의 위보. 자, 이거 보시면 행정행위 주된 내용에 부과되어 있는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입니다. 해제 조건과의 구별. 자, 해제 조건 봐보세요. 조건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 유효력이 소멸을 한다. 그래서 이건 실효 사유예요. 다시 한번 종기도 그렇고 실효 사유입니다. 우리 철회권 위보 보세요. 여기 철회 빠졌네요. 철자. 철회권의 위보. 부관으로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행정청이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또 배워요. 철회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철회권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철회권 행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그때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회권 유보는 철회 사유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나옵니다. 공통점, 양자 모두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에 관한 부관이다. 이어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봐보세요.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데, 자, 이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자, 보세요. 이건 부관으로 인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다우설에서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를 부관으로 인정합니다. 부관성 긍정의 다우설입니다. 자, 인정근거. 다시 한번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 하나요 인정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 예를 갖다가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의 위보. 아까 부담을 배우셨는데 부담의 위보 나왔네요. 부담의 위보. 자, 보시면 행정행위 부담의 사후적 추가, 변경, 보충의 권리를 미리 유보하는 부관. 자, 우리 행정행위 사후 변경의 유보 또는 부담의 추가 변경의 유보, 보충권의 유보라고도 합니다. 자, 행정행위를 하는데 아예 부관을 안 보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보통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나중 혹시 행정환경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여기 유흥주점 허가를 내드리는데요. 장차 이 도시계획이 중고등 교육시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들이, 그죠? 그때 저들이 부관을 했죠. 부관을 보충,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부담을 갖다가 이렇게 유보해 놓은 거죠. 이거 차례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행정행위 부관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행정행위 부관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우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 내용도 사실
본문 내용도 시험에서 출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정부담. 자, 이 수정부담도 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뭐 하여튼 기출된 것은 계속 그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정부담, 다른 말로 수정허가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세요. 행정행위에 부과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가 승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정허가라고도 합니다. 여기죠. A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B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집단 시위 행진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신청된 것과 다른 진로를 지정하는 것들이죠. 자, 수정부담의 부관성 부정하는 것이 다우설이다. 자, 수정부담은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개념이지만 오늘날 수정부담은 전통적 의미의 행정행위 부관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며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로 봅니다. 자, 이 부관의 한계는 앞에서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내용 갖다 보시죠. 우리 앞에서 우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시력에 있어서 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부관의 허용 여부 매우 중요하죠. 행정행위할 때 전혀 부관을 붙이지 않았어요. 부담 여부도 안 했어요. 나중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안 했어요.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부관을 사후적으로 끝나고 나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가? 부담 여부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제한적 긍정설이 다우설 판례입니다. 자, 사후부관 인정 판례. 자, 먼저 우리 다우설은 1번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이 근거가 있거나 미리 유보, 부담 여부죠. 미리 유보 뒤에 있거나 이 부담 여부예요. 이건 부담 여부예요. 부담 여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 자, 1, 2, 3번 이 세 가지까지는 모두 다우설과 똑같아요. 그런데 판례는 사정 변경을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사정 변경. 됐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우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률의 근거, 두 번째 부담 유보, 세 번째 상대방의 동의, 이것까지는 다우설과 똑같아요. 근데 판례는 사정 변경을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부관의 가능성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성립요건,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요건. 자, 우리 행정이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이죠. 내부적 성립요건, 그 다음에 외부적 성립요건. 내용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자, 특정인에 대한 경우. 자, 원칙 도달주의. 도달 시점. 자, 원칙인데, 자, 이러면 영업정지 처분이다. 예를 들면, 영업허가 처분이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도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도달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도달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발신주의도 있고, 도달주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법에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달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예를 들면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그럼 행정청이 일단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영업허가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처할 사유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사 결정하고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뭡니까? 표시해야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표시를 했죠. 자, 행정청에서 일단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이것이 효력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 행정청이 이 서류를 갖다 어떻게 돼요? 우체통에 넣겠죠. 우체통에 놓을 때, 이때 효력이 있다는 거. 영업정지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발신주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지배 영역을 벗어났을 때, 즉 우리 우편 집배원 아저씨죠? 이 지배 영역으로 들어갈 때, 발신 딱 통에 넣었을 때, 우체함에 넣었을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 그러면 우리 우편 집배원 아저씨가 그걸 갖고서 갑이라는 갑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가서 그 우편함에 딱 투입하죠. 이 투입했을 때 도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는 도달 시점을 보시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읽어보려면 읽어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서면을 수령하여 개봉해서 요지할 것,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 디귿번, 리을번 나 보세요. 정보통신망도 마찬가지고 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달 시점, 쉽게 말하면 뭐 영업적인 처분이 갑의 살고 있는 주소지에 우편함에 딱 꽂아주면 언제든지 갑은 영업정지 처분, 3월이 영업정지 처분서를 갖다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되면 도달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개봉해서 보는 거, 이게 요지주의예요. 그러면 요지주의 취하면 문제가 되겠죠. 끝까지 그 내용을 개봉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 우편함에서 꺼내서 3월이 영업정지 처분서 이 내용을 인지해야 한다. 요거까지가 이제 바로 요지주의예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 끝까지 개봉해서 안 보면 끝나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우리 행정법은 발신주의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아시고. 일단 요 내용 요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있죠. 자,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송달할 수 없겠죠.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한다. 이와 같이 고시나 공고에, 그죠? 공고예요, 공고. 그러니까 통지가 원칙이죠. 행정행위에서, 여러분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확인, 공중, 통지, 수리죠. 그 통지예요. 이게 통지. 통지가 원칙이죠. 상대방이 특정됐을 때는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그죠? 송달 방법이 통지예요, 통지. 통지 또는 고지라고도 합니다. 통지예요, 통지. 그럼 행정입법에서 법규명령어, 공포. 행정규칙은 고시. 맞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공고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며칠? 14일이 경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봐두시고.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 자, 이때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죠. 자, 이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공고 후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 보시고. 자, 행정행위 요건의 흠결의 효과. 요 내용은 이제, 자, 하자. 요거 한 가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행정의 하자는 성립요건상의 하자 있으면 행정의 성립요건상의 하자는 부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행정의 유효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하자에 따라서 무효 취소가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행정의 효력 봐볼게요. 내용상 구속력 봐보세요. 자, 행정의 효력인데 우리가 앞에서 뭐 내용상 구속력 이거 가장 기본적인 효력인데, 자, 보시면 여기 행정행위가 법적 요건을 갖춰서 행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관계인 및 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제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를 한번 읽어주시고요. 내용 보세요.
모든 행정행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공정력이죠. 여러분들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으로서 불가정력, 불가변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제력으로서 자력집행력과 행정체제력, 강제력으로서 자력집행력과 행정체제력이 있는데, 자,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나 부존재에서, 행정행위 부존재, 무효인 행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공정력 봐볼게요. 공정력이란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거는. 자, 행정행위 하자에서 무효가 아니면 취소 아니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거는 뭡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변경될 때까지, 자, 유효성이 추정되는 효력을 부인하지부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지부터는 법률상의 힘을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정법상 근거, 이론상 근거 봐주시고, 다시 한번 한 개, 무효인 행정행위에서 인정 안 됩니다. 또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실정법상 근거, 이론상 근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성요건적 효력은 사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갖다가 구별하는 학설도 있고, 구성요건적 효력을 갖다가 공정력이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그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공정력이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구별 긍정설에 한다면, 행정청이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취소권자를 제외하고요. 자, 모든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되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성력을 말한다. 이는 어떤 행정행위의 존재와 그 기율 내용은 그 행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다른 결정에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근거 요거하고, 그죠? 근거. 또 실정법상 근거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력과 구성력적 효력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요거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되는 상대방. 자, 행정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공정력이고, 구성력적 효력은 국가기관, 처분청 외의 국가기관이에요. 사실 누구를 구속하는가? 구속되는 상대방만 차이가 있고 사실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어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공정력이 일종으로 봅니다. 내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속력,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인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제척기간을 배우셨을 때, 자, 여러분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면 90일과 180일, 90일과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결국 뭐예요?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나오죠. 이게 불가정력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정력,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봅니다. 쟁송기간의 경과,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 확정 등 이런 겁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이에요. 불가정력. 자, 불가변력 봐볼까요? 자, 보시면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 자신이 당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준사법적 행위 있죠. 준사법적 행위, 행정심판의 재결 등, 합격적 결정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준법률 행위적 행정 중에서 확인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확인에 해당하는 행위죠. 이런 행위는 준사법행위고 우리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인은 판단 표시 행위이고 준사법행위죠. 거기 가보시면 밑에 가보면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우리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 됐죠? 여기. 이거 수익적 행위 취소, 철회, 제한되죠. 이것이 불가변력입니다. 그럼 불가변력은 누가 해요? 우리 행정청이 직권 취소 변경할 수 없다는 효력이고,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고, 앞에서 본 불가정력은 뭐예요? 불가정력은 요거는 우리 상대방이 우리 국민들이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는 효력이에요. 다툴 수 없는 효력, 요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쭉 이해해 두시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은 전혀 상호 독립한 효력이에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합격적 결정했다. 행정심판이 제기했다. 하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건 불가정력. 우리 행정청에게 발생하는 것은 불가변력입니다. 상호 별개의 독립한 효력에 의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요게 중요해요. 요거.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고, 불가정력은 절차법적 효력입니다. 요 효력 관계 보시고, 강제력은 자력집행력이죠. 자력집행력, 행정지력. 이 자력집행력은 어디에 행정행위 중 하명에만 인정돼요. 하명에만 인정되고 이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앞에서 배우셨죠. 법률의 근거,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력집행력은 우리 행정행위 중 하명에만 인정되고요. 이 자력집행력이 하명에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에요. 실정법, 즉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인정되어야만이 이 하명의 자력집행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 그대로 해놨으니까 내용 보시고, 자, 행정행위 하자 했죠.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서 유효요건을 잠깐 봤는데, 유효요건에서, 보시면 하자의 유형 나오죠? 자, 무효, 취소 및 부존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자의 판단 시점은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된 시점, 즉,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거 법률에 의해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합니다. 처분시법. 그 다음에요, 행정행위 하자에 관해서 무효, 취소, 부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정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내용 읽어주시고, 자, 행정행위 부존재. 자, 여러분들 행정행위 부존재 이것은 성립 요건과 관계되는데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자, 무효와 고별등에서 무효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행위 부존재는 아예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도 없다는 거죠. 외형도 없고 효력도 없고, 무효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은 있지만 효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부존재 사유 이거 꼭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존재 사유와 무효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시 긍정설. 여러분들 소송 유형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 무효통 확인 소송에서 무효는 무효 확인 소송, 부존재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구별시력이 있어요. 자, 무효인 행정행위. 자, 봐보세요. 행정인으로서의 외형은 있으나 행정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예요. 효력이 아예 없는 경우죠. 처음부터 당연무효죠. 최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무효인 행정인은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행정이 상립 방식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은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중대한 하자이거나 명백한 하자, 이 둘 중에 하나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면 하고 엔드예요. 중대 엔드 명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 무효가 되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면 취소가 돼요. 양자의 구별식 여기죠. 그래서 구별식이 다 이렇게 인정됩니다. 이렇게. 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정력 인정 무효 행정이 인정되지 않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고 행정 쟁송 기간이 적용이 없습니다. 또 취유와 전환에 의해서 전환이 가능하고 쟁송의 형태는 무효 확인 심판과 무효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수기 제기요건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쟁송제기 기간이 적용이 없습니다. 사정재결과 사정판결 부정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기. 자,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게 바로 공정력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자, 공정력과 구속력의 효력 인정되고 쟁송 기간이 적용이 있죠. 그 다음에 하자의 취유가 가능합니다. 전환 안 돼요. 취소 심판, 취소 소송 인정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쟁송 기간이 적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은 어디에서만? 취소에서만 인정돼요. 구별시득 있죠? 자, 구별원 학설 중대 명백설이죠.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대 명백설, 중대는 하자 볼게요. 여기. 중대설은 행정법 규정의 능력 규정 및 강행 규정과 같은 중요한 법규 위반을 참작하되 행정행위가 법률 요건을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함을 의미하고 명백성이란 평균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외관상 일견하여 명백함을 뜻하는 외관상 일견 명백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대하거나 이건 엔드가 아니에요. 오어 또는 중대하거나 중대 또는 명백한 하자면 취소 불구하고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경우는 부유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쭉 보셔야 돼요. 자,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하자의 치유, 자, 그죠?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 행정행위 무용한 반복 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내용 쭉 봐보세요. 자, 하자에 있는 행정의 치유 전환도 우리 공법에 이에 관한 일반법 규정 없고, 이렇게 행정법에 그 규정이 없어서 민법이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겁니다. 자, 하자에 있는 행정의 치유, 자, 그죠? 대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인정돼요. 무효인 행정이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사유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주세요, 이거.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행정의 전환은 다시 한번 대상, 무효인 행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환의 요건, 이거 좀 알아두시고, 특히 이거 기속행위는 재량행위로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예를 맞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행정행위 유효 요건에 취소, 무효와 취소가 있으면 하자의 취유와 전환이 인정되는데 이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게 되면 행정행위를 위법한 행정을 만듭니다. 위법한 행정을 만들고 이 법의 정도는 무효냐 취소냐. 이 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면 취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치유와 전환이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행정행위 성립 방식까지 가서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하자의 승계가 있어요.
자, 하자의 성기도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념 보세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불가정력이 발생한 선행행위가 진인 하자를 이유로 흠없는 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것을 하자의 승계, 이법성의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제 요건, 전제 요건 매우 중요하죠. 전제 요건.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하자의 승계.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정행위가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인정 안 돼요. 예외적으로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정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 이런 요건이 있을 때, 바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논의 시립과 구체적 예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쭉. 이런 것이 있다. 자, 행정이 무효, 앞에서 계속 보셨죠? 무효, 자, 무효. 그 다음에 의의 보시고, 무효 원인 쭉 나옵니다.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취소도 아까 보셨고, 취소의 종류,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있습니다.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의 구별, 차이점. 직권 취소, 당의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청이며 감독청은 취소 명령권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권자는 당의 행정청, 차분청만 돼요. 나머지 내용 쭉 보시고, 쟁송 취소는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있어요. 직권 취소 통해서 무효화시키면 문제가 안 되죠. 안 해주면 이때 취소 심판, 그죠? 취소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시고. 철회. 자, 개념 보세요.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장래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대부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면, 자, 우리 취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직권 취소는 처분청이죠. 쟁송 취소는 취소 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취소 소송에서 법원, 철회는 처분청입니다. 하여튼 감독청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 감독청의 취소권자, 철회권자 대구자로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철회는 장래효만 있죠. 직권 취소는 구체적 이익 정리에 따라서 소급표를 결정하고, 쟁송 취소는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차이점이 뭐야? 무효화 취소는 원시적 하자예요.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예요. 철회는 이건 후발적 하자예요. 행정행위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죠. 그래서 철회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성립 당시부터 하자에서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효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철회 사유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 철회 사유고. 철회권 여부 나오죠, 여기? 그 다음 부담, 우리 부담의 불이행.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담의 불이행일 때 주민행정을 철회하죠. 이런 거 쭉 봐보세요. 장래효, 이거 받으시고. 실효. 자, 실효는, 그죠? 이거 보세요. 행정이 성립 당시에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위가 일정한 사실이 발생에 의해서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철회 같은 경우는 철회권 행사, 철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직권 취소, 취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효는 자동으로 그 효력이, 실효 사유, 무효와 실효의 구별, 무효 취소와 구별하는 거. 무효와 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 즉 이거 뭐예요? 성립 당시 하자, 원시적 하자예요. 원시적 하자. 요거는 취소, 이 취소 대신에 철회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회죠. 이 취소가 아니에요. 철회입니다. 성립 당시 하자와 전혀 무관하자. 그래서 후발적 하자라고 해요. 여기 실효. 취소가 아니라 실효입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이게 취소가 아니라 실효예요. 실효. 자, 성립 당시 하자 뭐라고? 일단 적법하게 발생된 행정의 효력이
사후에 소멸 주는 거죠. 실효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장래효와 거시력이 발생한다. 장래효. 그다음 취소 차례와 실의 구별. 취소 차례는 취소의 의사표시와 차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실효는 실효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거시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효 사유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한번 알아두시고 실효 효과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우리 실강에서 행정행위 효력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개념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좀 더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행위에서는 의부터 실효까지 전부 개념부터 해서 그 주요 내용까지 판례까지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통 관련 문제가 4문제, 3문제 순서하게 나오고 관련해서 정송 관련돼서 처분서 인정까지 하면 한 5문제, 6문제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